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주 강제추행 변호사의 관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단순히 성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신체 접촉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의 접촉, 장난이나 농담으로 한 신체 접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제주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목격자가 없는 경우, 물리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제주 강제추행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억울한 사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억울한 사정들도 존재합니다. 오해로 인해 신고된 경우, 술자리 상황에서 기억이 다른 경우, 우발적 신체 접촉이 과장된 경우, 쌍방 감정 다툼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섣부른 인정이나 사과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 당시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